자, 모텔 화재 시에 이것 모르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끊임없이 뉴스에 사건 사고 소식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숙박업소 화재 사건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5일 전에 한겨레 기사입니다. 새벽 울산 모텔에서 화재 1명 사망 42명 대피. 4일 전 기사예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여수에서 모텔 화재로 투숙객 등 15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 해당 모텔은 전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전 기요일보 기사입니다. 군포시 3번 모텔 화재 소화기로 초기 진화. 자, 지지난달 2개월 전이죠. SBS 기사입니다. 광주서 방화추정 모텔 화재 1명 사망 32명 부상. 같은 달 동아일보예요. 인천 간석동 모텔에서 화재 투숙객 30여 명 부상. 자, 펜션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달 25일자 중앙일보인데요. 강원 동해 펜션서 가스 폭발 화재 4명 사망 3명 전신 화상. 자, 이렇게 숙박업소 화재 사건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자, 모텔 화재 시에 이것 모르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텔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우선 이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모텔에서 이렇게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자, 우연히 그냥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숙박업소 전기 배선입니다. 자, 객실은 크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숙박업소를 보면 전기 시설이 아주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죠. 리모컨 하나로 전체가 다 작동을 한다든지, 객실 카드를 꽂으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고, 카드를 빼면 전기도 함께 차단되고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컨트롤 박스라는 건데요. 컨트롤 박스는 일반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객실 입구 천장에 있는 곳도 있고, 객실 전면 TV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기회선이 거기 엉켜 있습니다. 선 뭉치가 많아서 그냥 봐서는 뭐가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퓨즈가 끊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반드시 컨트롤 박스만이 아니더라도 전선 뭉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호텔 객실에는 그 전기 시스템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만큼 멀티탭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탭을 빽빽이 다 꽂아놓고 사용하고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또 멀티탭을 연결해서 멀티탭에다가 멀티탭을 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멀티탭 6구짜리가 있습니다. 하나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객실에 전기를 공급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TV 전기 공급해야 되죠.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커피포트, 컴퓨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컴퓨터에 딸린 스피커, 그 다음 드라이기, 휴대폰 충전기, 모니터, IPTV 셋톱, 그리고 냉장고, 고데기 등등 이 외에도 생각해보면 더 많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10개입니다. 이것들을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런 전기 관련 요소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숙박업소 청소 시스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청소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상 청소구역이 있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찌든때 청소구역이 있어요. 일상 청소구역은 객실 바닥이나 쓰레기통, 변기, 세면대, 욕조, 테이블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고객이 퇴실할 때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 구역이죠. 하지만 찌든때 청소구역은 매일 청소하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그런 청소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도 그렇고 욕실 천정도 그렇고 PC 본체 내부에 쌓여있는 그 먼지들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전선 뭉치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먼지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고객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고 1년 넘게 손도 안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주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선 뭉치들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 호텔은 어떻습니까?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객실 습도가 어때요?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습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 보면 그 먼지가, 쌓여있던 먼지가 덩어리가 됩니다. 굳어요. 그 먼지 덩어리에 전기 스파크가 튀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정기적으로 관리자가 청소 스케줄링해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찌든 때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객분들이 숙박업소 오시면 물품을 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거 아니니까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담배를 태우시는데 재떨이는 테이블 위에 있고 본인은 침대 위에서 전화를 하거나 TV를 시청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본인이 테이블로 가서 담배를 태우고 난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 않고 재떨이를 침대 이불 위에 놓고 담뱃재를 털면서 전화를 받거나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불씨가 이불 옆에 붙으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숙박업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술 한잔 하시고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차 실수하면 바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사용한 객실을 들어가 보면 재떨이가 침대 위에 있고 담뱃재가 이불 위에 날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불씨가 살아있다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고객의 부주의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촛불 이벤트를 하다가 사고 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언론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아요. 촛불을 켜놓고 여자친구 데려와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다가 그 데려간 사이에 불이 옮겨 붙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소 화재 원인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전기 배선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찌든 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 번째는 고객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모텔 화재 시에 이거 모르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비상구? 그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 화재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7년 12월 21일 날 발생했던 제천 화재 참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졌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피해가 컸던 원인은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다든지 등등 많은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사망자가 많았던 2층 여탕은 비상구에 적치물이 쌓인 채 폐쇄됐으며 화재 경보 시스템도 없었다. 비상구는 참혹한 모습 그대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려고 노력하다가 비상구 뒤에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참사를 당하신 거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사례를 중소형 호텔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게요. 10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이 있다고 하면 각 층에서 객실 청소를 할 때 사용할 물, 음료, 시트, 수건 등을 어디다가 놔둘까요? 뭐 지하 창고나 건물 옥상에 놔둘까요? 당연히 아니죠. 각 층에 분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층 객실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문 뒤에 물이나 음료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적재를 해놓는 거죠. 물론 비상구 문 뒤에 그렇게 적재해서 문이 열리는데 방해가 되면 소방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비상구 문 뒤에 물품을 적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하실 때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소화기 사용입니다. 자, 간단한 화재는 얼마든지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하죠. 아까 군포에서 발생했던 모텔 화재 사건 말씀드릴 때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서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입실하실 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옆이나 복도같이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소화기 사용해 보셨어요? 자, 아마 대부분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이건 제 몇 년 전 실제 경험인데요. 그날은 민방위 교육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민방위 교육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방위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죠? 그렇죠. 집에 일찍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 강사님이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와서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바로 집에 보내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교육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20명 가까이가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명이 귀가 있을까요? 20명? 10명이요? 단 한 명도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자, 소화기 사용법은 평범합니다.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쏜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 30대 장정들이 모두 같은 실수를 했는데요. 단 한 명도 안전핀을 뽑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분사하는 손잡이 사이에 안전핀이 꽂혀 있는데요. 하나같이 소화기를 들고 안전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쥐고 있으니까 그 압력으로 핀이 안 뽑히는 거죠. 이게 안 뽑히니까 더 힘을 줘서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대편 손에도 당연히 비례해서 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핀을 아무도 뽑지 못했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뽑으면 그냥 쏙 뽑히는데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전핀을 못 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정신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경황이 없을 텐데 이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소형 호텔 각 층에 비치되어 있는 왕관기입니다. 여러분 왕관기 보셨나요?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박스만 봤지. 그 안에 열어볼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왕관기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피난기구인데요.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2층 이상, 일반 건물은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 2층 이상 모든 객실에는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왕관기는 최소 25kg에서 150kg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왕관기 사용법을 몰라서 이걸 사용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기 사용을 소방서부터 경찰청까지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왕관기를 어느 정도 모르냐면 한 명이 이용을 하는지 두 명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같이 이용하다가 추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몇 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이용하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왕관기 사용하다가 추락할 뻔한 사례를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정말 바로 추락합니다. 당시에 제가 봤던 그분은 9층에서 내려가셨는데요. 9층에서 내려가는데 안전벨트는 했어요. 그리고 후크도 제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임쇠를 안 당겼던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가 그냥 겨드랑이에 걸쳐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나가자마자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팔을 벌려야 되는데 안전벨트가 헐렁하니까 어떻습니까? 손을 위로 해서 줄을 잡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가 더 위로 미끄러지죠. 정말 위험했습니다. 9층에서 바로 추락하실 뻔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용법을 몰라서 왕관기 벨트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추락사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관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왕관기 이용하다가 추락사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옥상으로 가서 차라리 구조를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설프게 탈출하다가 귀한 목숨만 버립니다. 자,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건 모르면 죽는다. 세 가지 뭐였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비상구 문 뒤에 적재물이 없는지 확인해 봐라.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소화기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설프게 왕관기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숙박료를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전국 미성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가서 딱 한마디로 좋은 객실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